여보세요, 여기 병원인데요. 전 남편분이 쓰러지셨습니다. 이혼한 지 7일인데요. 왜 저한테 전화하죠? 전화기 너머에서 들린 건 익숙한 숨소리가 아니었어요. 끊어질 듯 끊어질 듯. 그리고 한참 뒤에 나야. 그 목소리에 손이 멈췄어요. 컵이 그대로 식탁 위에서 흔들렸고 물이 조금 쏟아졌죠. 이혼한 지 딱 7일째였어요. 서류 정리 끝났고 계좌도 나눴고 아파트 명의도 정리됐던 날이었죠.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날 전화는 병원에서 왔어요. 나 입원했어. 짧은 말인데 이상하게 공간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숨이 한 번에 막히는 그런 순간 있죠. 딱 그거였어요. 그 사람 제 전 남편이에요. 이혼할 때 얼굴은 아직도 기억나요. 서늘한 눈빛, 말 한마디 없이 서류만 보던 얼굴. 도장 찍는 순간에도 고개 한 번 안 들었어요. 그때 저는 오히려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 이제 끝이네 그런 느낌으로요. 그런데 그 끝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죠. 병원이라니 무슨 일이야?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상대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말했어요. 쓰러졌어. 회사에서. 회사. 그 단어에서 바로 계산이 들어갔어요. 연금, 퇴직금, 부동산, 그리고 아직 정리 안 된 주식 계좌. 이혼하면서 반씩 나눴다고 했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이 잠깐 웃는 듯한 숨을 내쉬었어요.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그 순간이 이상했어요. 병원 침대에서 나온 첫 마디가 미안하다도 아니고 살려달라도 아니고 말해야 할 게 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이 계속 흔들렸어요.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더라고요. 이혼 7일. 너무 짧은 시간인데 너무 많은 게 지나갔죠. 며느리였던 시절. 시어머니 전화. 우리 아들 그렇게 만든 게 너야? 핏대선 얼굴이 떠오르던 순간.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아무 말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안 했죠.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으니까. 이혼 직전 상황은 더 심했어요. 집 문제부터 시작됐죠. 서울 외곽 아파트. 대출 거의 다 갚아둔 상태였는데 명의는 아직 공동이었어요.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터졌고요. 내가 뭘 가져가? 그 말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서류 위에 손가락 탁 치면서 말하던 그 얼굴. 핏대선 얼굴. 내가 이 집에서 한 게 뭐가 있는데? 그때 저는 그냥 웃었어요. 말을 하면 더 망가질 것 같아서. 그래서 서늘한 눈빛으로 서류만 넘겼죠.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빨라졌어요. 계좌 분리, 연금 정리, 자동이체 끊기. 정말 숫자만 남는 느낌이었어요. 가족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정산표 같았죠. 그리고 마지막 날, 도장 찍는 순간, 그 사람 손이 아주 잠깐 멈췄어요. 그때 처음 봤어요. 그 눈빛, 차가운 미소도 아니고 화도 아니고 그냥 비어있는 얼굴. 그런데 7일 뒤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혼자 오지 마.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어요. 왜 혼자 오지 말라는 건지, 왜 가족을 데려오라는 건지. 이미 우리는 끝났는데.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기 싫었는데 계속 울리더라고요. 너 지금 만족하니?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목소리가 떨리는데도 날이 서 있었죠. 우리 아들 병원에 누워있다. 그 말에 잠깐 멈췄어요. 그런데 다음 말이 더 이상했어요. 내가 가져간 그 돈 그거 어디 쓸 생각이야? 돈. 또 돈이었어요. 연금, 위자료, 공동계좌. 결국 다 돈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다는 사람. 그리고 그 뒤에서 움직이는 가족들. 시어머니의 숨막히는 전화. 그리고 아직 열리지 않은 이야기. 그 사람의 마지막 말. 말해야 할 게 있다. 저는 옷을 챙겼어요. 천천히. 이상하게 손이 안 떨렸어요. 오히려 너무 조용했죠. 현관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텅 빈 집 소리가 났어요.
가구도 거의 없었고 남은 건 계약서 파일 몇 개, 그리고 은행 알림 문자 몇 줄.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서늘한 눈빛. 그게 제 얼굴이었죠. 그리고 아주 작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차가운 미소처럼.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병문안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리고 그 생각은 이상하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병원 복도는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새벽도 아닌데 사람들 발소리가 거의 안 들리더라고요. 소독약 냄새만 진하게 남아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병실 앞에 시어머니가 서 있었거든요. 두 팔 꼬고 핏대 선 얼굴 그대로. 저를 보자마자 웃더라고요. 아니, 웃는 척이었어요. 차가운 미소. 왔네? 딱 한마디. 그런데 그 짧은 말이 왜 그렇게 숨막히던지. 저는 대꾸 안 했어요. 그냥 병실 문으로 걸어갔죠. 그 순간 시어머니가 팔을 확 잡았어요. 소나기 힘이 아직도 기억나요. 너 진짜 무섭다. 사람 하나 이렇게 만들고 아무렇지도 않아? 그 말 듣는데 이상하게 화가 안 났어요. 너무 익숙했거든요. 결혼 생활 내내 듣던 말이었으니까. 며느리는 늘 죄인이었죠. 아들이 술 마셔도 제 탓. 회사 스트레스 받아도 제 탓. 심지어 혈압 오른 것도 제 탓이었어요. 처음엔 울었어요. 나중엔 그냥 웃게 되더라고요. 서늘한 눈빛으로요. 병실 문을 열었어요. 전 남편 얼굴 보자마자 순간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 왔어요. 사람이 일주일 만에 저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었죠. 산소줄 꽂고 누워 있었어요. 입술은 하얗고 손등엔 주사 자국 투성이. 그런데 눈은 떠 있었어요. 절 보자마자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이상하게 심장이 싸늘해졌어요. 왜 부른 거야? 제가 먼저 말했어요. 그 사람은 한참 말이 없었죠. 천장만 보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어요. 큰일 났어. 저는 피식 웃었어요. 우리 이혼했어. 알아. 그런데 왜 나를 불러? 그 말 끝나자마자 병실 공기가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끼어들었거든요. 왜 부르긴 왜 불러? 내 이름으로 된 계좌 때문이지.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 이름? 계좌? 저는 천천히 뒤돌아봤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벌겋게 올라와 있었죠. 핏대 선 얼굴. 눈은 거의 뒤집혀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전 남편이 입술을 깨물더니 겨우 말했어요. 회사 돈이 묶였어. 뭐? 감사 들어왔어. 그 말 듣는 순간 등 뒤로 식은땀이 쭉 내려갔어요. 회사 돈? 감사? 그 사람은 중견건설회사 재무팀장이었어요. 돈 만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더 싫었어요. 결혼 후반부엔 매일 숫자 얘기뿐이었거든요. 투자, 펀드, 부동산, 재건축, 퇴직연금. 사람보다 돈 얘기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4명의 계좌로 잠깐 돌려놨었어. 순간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병실 모니터 B- 소리만 멀리서 울리더라고요. 뭐라고? 잠깐이었어. 얼마를? 그 사람 입이 천천히 열렸어요. 8억. 숨이 턱 막혔어요. 진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미쳤어? 제가 소리친 건 처음이었어요. 병실 유리창까지 울릴 정도로. 내 명의로 회사 돈을 돌렸다고? 시어머니가 바로 끼어들었어요. 내가 몰랐다는 걸 누가 믿니? 그 말에 머리가 띵했어요. 아, 이거였구나. 병원에 부른 이유. 걱정도 아니고 미련도 아니고 책임 넘기기. 그거였어요. 전 남편은 계속 눈도 못 마주쳤어요. 정리하려고 했어. 언제? 이번 달 안에. 그런데 감사가 먼저 들어왔고 그 사람 입이 닫혔어요. 그 침묵이 더 무섭더라고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 정말 그런 게 있구나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눈물보다 말이 먼저였거든요. 우리 아들 살려야지. 검찰까지 내려오면 끝장이야. 끝장? 그 단어가 병실 안에서 둥둥 떠다녔어요. 저는 천천히 숨 골랐어요. 그리고 물었죠. 그래서 뭘 원하는데요? 그 순간 시어머니 눈빛이 변했어요. 차가운 미소, 소름 끼치게 조용한 얼굴. 내가 입 다물어. 저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지금 저더러 뒤집어 쓰라는 거예요? 가족이잖아. 그 말 듣는 순간 심장이 싸하게 식었어요. 가족. 이혼 도장 찍을 땐 남이더니 감사 들어오니까 가족이래요. 전 남편이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더라고요. 한 번만 도와줘.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더 소름 끼쳤어요. 예전 같으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같이 살던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머리가 너무 차가워졌죠. 서늘한 눈빛. 제가 딱 그 얼굴이었어요.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이혼 전에 왜 숨겼냐고. 그 사람 눈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들키면 이혼 못할까봐. 그 말 듣는 순간 진짜 끝났다고 느꼈어요.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저를 사람으로 안 봤구나. 탈출구 정도로 생각했구나. 그때였어요.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검은 정장 입은 남자 둘이 들어오더라고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죠. 한 명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김도연 씨 보호자분 맞습니까? 전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어진 말. 계좌 동결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이 싸움이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그들의 표정 속에서 봤어요. 절대 저 혼자 끝낼 생각이 없다는 걸요. 병실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울고 소리치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다물더라고요. 검은 정장 입은 남자 둘. 그 사람들이 서류를 펼치는 순간이었죠. 김지연 씨 맞으십니까? 제 이름이 나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현재 공동명의 계좌 및 차명 의심 계좌 조사 중입니다. 차명. 그 단어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전 남편은 눈을 감아버렸고요. 시어머니는 제 쪽을 돌아봤어요. 서늘한 눈빛. 마치 이미 범인을 정해놓은 얼굴. 저 애가 다 관리했어요. 그 말을 정말 그렇게 쉽게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웃음이 났어요. 허탈해서 제가요? 우리 아들 컴퓨터도 다 만졌잖아. 가계부 정리한 게 죄예요? 말을 그렇게 돌리지 마. 핏대선 얼굴. 목소리가 병실 밖까지 울렸어요. 간호사가 지나가다 흠칫 쳐다볼 정도였죠. 정장 입은 남자가 조용히 물었어요. 최근 6개월 안에 큰 금액 이동 아십니까?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몰라요. 8억 원 입금 확인됐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순간 진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제 명의 계좌에 8억이 들어왔었다고요? 저는 휴대폰 은행 앱을 켰어요. 그런데 로그인이 안 되더라고요. 몇 번을 눌러도 같은 문구만 떴어요. 거래 제한 계좌입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장난하나? 제가 중얼거리자 시어머니가 바로 받아쳤어요. 이제 와서 몰랐다고? 그 순간 참았던 게 터졌어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잖아요.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전 남편 눈이 흔들렸죠. 저는 숨도 안 쉬고 계속 말했어요. 작년에도 이상한 통장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건 투자용이었지. 세금 피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굳었어요. 핏대가 목까지 올라왔죠. 전 남편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만해. 산소줄 흔들릴 정도였어요. 그 사람 숨이 거칠게 올라오더라고요.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죠. 보호자분들 조용히 하세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절 노려봤어요. 차가운 미소. 정말 무서운 얼굴이었어요.
병실 밖으로 끌려 나오듯 나왔어요. 복도 의자에 앉는데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휴대폰은 계속 울렸어요. 은행, 보험사, 모르는 번호, 문자도 미친 듯이 왔죠. 대출 심사 보류 안내, 계좌 지급 정지 예정, 세무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숨이 막혔어요. 이혼 7일 만에 인생이 무너지는 느낌. 그때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 듣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딸은 아직 대학생이거든요. 23, 취업 준비하느라 밤새더네. 엄마 괜찮아? 애가 우는데 저는 바로 말 못했어요. 목이 꽉 막히더라고요. 누가 너한테 말했어? 잠깐 침묵. 그리고 들리는 말. 할머니가. 눈앞이 아찔했어요. 시어머니가 손녀한테까지 연락한 거예요. 엄마가 아빠 돈 숨겼대. 딸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순간 진짜 무너졌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해? 제가 묻자 애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그런데 학교까지 전화 왔어. 학교? 모르는 사람들이 엄마 찾았대.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딸 학교까지 연락했다고? 이건 협박이었어요. 완전히.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법무법인 이름 찍혀 있는 두꺼운 봉투. 손이 떨리더라고요. 안에는 가압류 신청서가 들어 있었어요. 아파트, 차량, 보험, 전부 포함. 저는 한참 현관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불도 안 켠 채로. 집안은 조용했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 쿵쿵. 심장이 철렁했어요. 문 열자 시어머니였어요.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옆에 작은 아주버님까지 있었어요. 둘 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얘기 좀 하자. 저는 문 안 열어주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발로 문을 막더라고요. 지금 내 고집 부릴 때 아니야. 숨이 턱 막혔어요. 작은 아주버님이 낮게 말했어요. 형 회사 진짜 위험해. 그래서요? 형 들어가면 끝이야. 들어간다. 그 말이 귀를 때렸어요. 구속, 수사, 감옥.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울더라고요. 그런데 눈물보다 무서운 건 그 표정이었어요. 서늘한 눈빛. 내가 좀 안고 가. 순간 손을 확 뿌리쳤어요. 왜 제가요? 부부였잖아. 이혼했어요. 그래도 내 딸 아빠야. 그 말에 저는 입술 깨물었어요. 딸. 결국 또 딸이었죠. 작은 아주버님이 조용히 서류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거 서명만 하면 돼. 봤어요. 채무 관련 확인서. 제가 일부 책임 인정하는 내용이었죠. 순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치가 떨리게. 제가 바보로 보여요? 시어머니 얼굴이 확 변했어요. 핏대선 얼굴. 너 그러다 다 잃어. 이미 잃었어요. 뭐? 남편도 가족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눈물은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오래 망가져 있었나 봐요. 그때였어요. 작은 아주버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받자마자 얼굴이 굳더라고요. 뭐라고? 잠깐 정적? 그리고 아주 작게. 압수수색 들어왔대. 시어머니 손에서 서류가 툭 떨어졌어요. 전 남편 회사, 그리고 시어머니 집까지 동시에 들어갔다는 말이었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가족이 숨긴 게 8억만이 아니구나. 훨씬 더 큰 게 터졌구나.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던져졌다는 걸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까까지 소리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압수수색 왜 우리 집까지. 작은 아주버님도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채무인정 확인서. 제 인생을 대신 묻으려던 종이. 그걸 천천히 접었죠. 그리고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 왜 웃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똑바로 눈 마주쳤어요. 서늘한 눈빛 그대로. 제가 왜 가만히 있었는지 아세요? 복도 공기가 싸하게 식었어요. 작은 아주버님 눈썹이 꿈틀했죠. 시어머니는 입술만 달달 떨었고요.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전 남편 회사 자금 흐름, 이상한 계좌들, 그리고 시어머니 이름으로 들어간 부동산까지 전부요. 1년 전쯤이었어요. 우연히 본 문자가 있었죠. 새벽 2시 전 남편 휴대폰에 알림이 떴어요. 대표님 지시대로 처리했습니다. 그날따라 느낌이 이상했어요. 정말 별거 아닌 문자였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확인했어요. 남편 노트북, 메일, 계좌 내역, 그리고 숨겨진 파일들. 처음엔 손이 떨렸어요. 숫자가 너무 커서 몇 천만 원이 아니라 수십억? 부동산 차명 계약, 유령업체, 가짜 세금 계산서,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 통장.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었죠. 그날 밤 기억나요. 전 남편은 거실에서 술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방문 틈으로 그 등을 봤죠. 그 사람 어깨가 유난히 커 보였어요. 무섭더라고요. 진짜 처음으로 이 사람 위험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준비했어요. 조용히, 아무 말 안 하고, 웃으면서요. 차가운 미소로.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너 설마.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파일 하나를 열었죠. 녹음 파일. 병실에서 했던 대화. 내가 좀 안고 가. 4명의 계좌로 돌렸어. 전부 녹음돼 있었어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무너졌죠. 핏대선 얼굴.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요. 너 미쳤니? 아니요. 가족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려? 가족. 또 가족이래요. 그 말이 이제는 웃기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이혼을 왜 빨리 진행했는지 아세요? 아무도 말 못했어요. 재산 분리 먼저 해야 했거든요. 순간 작은 아주버님이 숨 들이켰어요. 눈치챈 거예요. 이미 제가 빠져나갈 준비를 끝냈다는 걸. 전 남편이 병실에서 했던 말. 들키면 이혼 못할까봐. 그 사람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끝까지. 그래서 더 쉬웠죠. 증거 모으는 게. 저는 이미 변호사 만나고 있었어요. 반년 전부터 계좌 추적 자료도 넘겼고 명의 흐름도 정리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회사 내부 제보까지 들어갔죠. 익명으로. 시어머니가 휘청했어요. 내가 신고했다고? 저는 바로 대답 안 했어요. 잠깐 침묵했죠.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어요. 저 죽기 싫었거든요. 그 말에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폭력이 꼭 주먹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도 폭력이에요. 생활비 끊는 것도, 딸 등록금 미루는 것도, 며느리 이름으로 대출 돌리는 것도 다 폭력이었어요. 천천히 숨막히게 만드는 거. 결정적이었던 건 그날이었어요. 3달 전 남편이 술 취해서 들어왔죠. 그리고 제 통장을 던졌어요. 명예 좀 빌려줘. 그 말 듣는데 손끝이 얼더라고요. 싫어. 처음으로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 그리고 제 귀에 대고 말했죠. 너 하나쯤 없어져도 아무도 몰라. 그날 이후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딸 방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애 숨소리 들으면서 생각했죠. 내가 살아야 얘도 산다.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증거 모으는 거.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려들었어요. 내가 우리 집안 망쳤어. 손톱이 제 팔을 긁었죠. 작은 아주버님이 겨우 말렸어요. 핏대선 얼굴. 거의 울부짖더라고요. 우리 아들 죽으면 내 책임이야. 그 순간 저는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안 죽어요. 그 사람은 자기만 살 사람이거든.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어요.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누군가 자기 아들의 본 모습을 정확히 말하는 걸.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변호사였죠? 김지연 씨. 네. 방금 영장 추가 발부됐습니다. 숨이 조용히 멎는 느낌. 그리고 이어진 말. 전 남편분 포함 가족 명의 재산 전부 조사 들어갑니다. 시어머니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작은 아주버님 얼굴도 굳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 그리고 사모님은 참고인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 처음이었어요. 제가 이 가족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는 걸 느낀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죠. 시어머니는 뒤에서 계속 소리쳤어요. 너 그렇게 살면 벌 받아. 저는 뒤돌아봤어요. 서늘한 눈빛 그대로.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죠. 차가운 미소. 벌은 이미 시작됐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서 시어머니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제 진짜 끝이 가까워졌다는 걸. 아니, 정확히는 그 집안 몰락이 시작됐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전화가 미친 듯이 왔어요. 모르는 번호, 기자, 은행, 카드사, 그리고 친척들. 전부 같은 말이었죠. 사실이야? 사람들은 늘 그래요. 걱정하는 척하면서 제일 궁금한 건 구경거리거든요. 뉴스는 생각보다 빨랐어요. 전 남편 회사 이름이 포털 메인에 떴죠. 횡령, 차명 부동산, 비자금. 기사 및 댓글은 더 잔인했어요. 가족까지 다 공범 아니냐? 며느리도 한통 속이네. 처음엔 손이 떨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며칠 지나니까 무감각해지더라고요. 이미 너무 오래 아팠으니까. 압수수색 들어간 뒤로 상황은 더 커졌어요. 시어머니 명의 건물에서 현금 다발이 나왔고 작은 아주버님 사업장에서도 허위 계약서가 쏟아졌죠. 가족 전체가 엮여 있었어요. 전 남편 혼자 아니었더라고요. 딸은 한동안 학교를 못 갔어요. 사람들이 수군댔다고 하더라고요. 횡령범 딸. 그 말 듣는데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애가 오히려 저를 붙잡았죠. 엄마 울지 마. 그 한마디에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 울었죠. 냉장고 문 열린 채로요. 며칠 뒤 전 남편이 구속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바로 조사 들어갔고 결국 영장 발부됐죠. 뉴스 화면 속 그 사람. 고개 숙인 얼굴. 수염 자라 있고 눈빛은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안 들더라고요. 미움도, 연민도, 아무것도. 정말 끝난 느낌만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물고 늘어졌어요. 새벽마다 문자 보냈죠.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다. 천벌 받을 거다. 내 딸도 똑같이 당할 거다. 처음엔 읽었어요. 나중엔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번호를 차단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죠. 재판은 길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갔으니까. 저도 참고인으로 수십 번 불려다녔어요. 계좌 설명하고, 녹취 제출하고, 변호사 만나고, 정말 숨이 막히는 날들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건 녹음 파일이었어요. 병실에서 했던 말들. 내 명의로 돌렸어. 내가 좀 안고 가. 그게 그대로 증거가 됐죠. 판사도 말하더라고요. 배우자에게 책임 전가 시도가 보입니다. 그 말 듣는데 손끝이 떨렸어요. 억울함이 처음으로 풀리는 느낌. 긴 터널 끝에서 겨우 숨 쉬는 기분이었죠. 결국 전 남편은 실형받았어요. 회사 자금 횡령, 차명 거래, 사문서 위조까지 줄줄이 인정됐죠.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 건물도 압류 들어갔어요. 그 건물 때문에 그렇게 사람 무시하더니 경매 공고 붙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한 번은 우연히 시어머니를 봤어요. 법원 앞에서요. 예전엔 늘 명품백 들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작은 청가방 하나 들고 서 있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늙어 보였어요.
그런데 절 보자마자 눈빛이 변했죠. 서늘한 눈빛. 여전했어요. 이제 속 시원하니? 그 말 듣는데 바람이 차게 불더라고요. 저는 잠깐 그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전 한 번도 시원한 적 없었어요. 시어머니 입술이 떨렸어요. 무슨 말을 하려다 결국 못하더라고요. 돌아서 나오는데 이상했어요. 복수 성공했다는 느낌도 없고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너무 길었던 악몽이 끝난 기분. 딱 그 정도였죠. 집으로 돌아오니 딸이 밥하고 있었어요. 계란말이 태워놓고 혼자 난리더라고요.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그 목소리 듣는데 갑자기 현실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살아있구나. 이제 진짜 끝났구나. 우리는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 갔어요. 예전 아파트보다 훨씬 작았죠. 뷰도 없고 베란다도 좁고 그런데 이상하게 숨쉬기가 편했어요. 밤에 벨소리 안 울리고 누가 문 두드리지도 않고 장고 걱정하면서도 마음은 더 조용했죠. 어느 날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응? 엄마 이제 얼굴 좋아졌어. 그 말 듣는데 웃음이 났어요. 거울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예전처럼 겁먹은 얼굴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결과만 보죠. 누가 망했고, 누가 이겼는지.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 과정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 하나 천천히 무너뜨리는 거.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가끔 아직도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때 있어요. 병원에서 걸려왔던 그날처럼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 아직 몸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는 알아요. 무너진 자리에서도 사람은 다시 산다는 걸. 며칠 전 남편에게 편지 한 통이 왔어요. 교도소 발신. 한참 보다가 결국 안 열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쓰레기 봉투에 넣었죠. 딸이 물었어요. 안 궁금해? 저는 잠깐 생각하다 말했어요. 이제 됐어. 창밖에 비 오고 있었어요. 딸은 부엌에서 라면 끓이고 작은 집안에 김이 퍼졌죠. 저는 소파에 기대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가 아니라 정말 오랜만에 사람답게 웃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이혼 7일 후 걸려온 병원 전화 받으셨을 것 같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사연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게 상처받아 본 적 있다면 조용히 힘내세요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큰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나 숨이 안 쉬어져. 애 하나 아픈 걸로 사람 잠도 못 자게 하냐? 엄마 숨이 안 쉬어져. 아이 목소리가 거의 바람처럼 들렸어요. 새벽 2시였죠. 저는 벌떡 일어나 아이 이마에 손을 댔어요. 뜨거웠어요. 손끝이 데일 정도로. 민우야, 민우야, 눈 떠봐. 아이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기침은 점점 심해졌고 숨 넘어가는 소리가 방 안가득 찼죠. 휴대폰을 찾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철컥. 현관문 열리는 소리. 술 냄새가 먼저 들어왔어요. 진한 소주 냄새. 그리고 비틀거리는 발소리. 남편이었어요. 아, 시끄럽게 좀 하지 마. 넥타이는 목에 반쯤 걸쳐 있었고 셔츠엔 여자 향수 냄새까지 섞여 있었죠. 저는 아이를 안은 채 소리쳤어요. 119 불러야 돼요. 민우 숨 못 쉬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냉장고 문부터 열더라고요. 물병을 꺼내 벌컥벌컥 마시곤 짜증 섞인 얼굴로 절 쳐다봤어요. 핏대선 얼굴. 애들 열나는 게 뭐 대수라고 유난이야. 순간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 딱 그런 거였어요. 아이는 제 품에서 헐떡이는데 저 사람은 술 취해 비틀거리며 라면 찾고 있었죠. 당신 제정신이야?
아우 시끄러워 진짜. 남편은 소파에 털썩 누웠어요. 그리고는 신발도 안 벗은 채 눈을 감더라고요. 저는 결국 아이 업고 뛰쳐나갔어요. 엘리베이터 기다릴 시간도 없었죠. 맨발로 계단 내려갔어요. 아이 숨소리가 점점 작아졌거든요. 민우야 엄마 봐봐. 응? 대답이 없었어요. 눈물이 아니라 식은땀이 먼저 흐르더라고요. 택시를 잡으려 도로까지 뛰어나갔는데 비까지 오기 시작했어요. 3월 새벽비. 차갑더라고요. 아이 이마는 뜨겁고 제 손은 얼어붙고 그렇게 응급실로 갔어요. 의사는 급성 폐렴이라고 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다고. 그 말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죠. 아이 손등엔 링거 바늘이 꽂혔고 작은 숨소리가 기계 위에서 깜빡였어요. 저는 그 옆 의자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봤어요. 휴대폰은 계속 울렸죠. 남편이었어요. 안 받았어요. 계속 울리더라고요. 10통 넘게. 새벽 5시쯤이었나? 문이 벌컥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죠. 눈은 충혈돼 있었고 술은 덜 깬 얼굴.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한다는 말이 사람을 아주 죽여라 죽여.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 엄마한테 전화 왔어. 새벽에 내가 애 데리고 나가서 집안 뒤집혔다고. 시어머니였어요. 아?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병실 안에서도 짜증을 냈죠. 애 하나 열난 걸로 사람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 그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그게 할 소리니? 시어머니였어요. 회색 카디건 위에 급하게 걸친 패딩,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죠. 저는 순간 더 서러워졌어요. 또 제 탓하러 왔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남편 뺨을 그대로 올려붙였어요. 짝! 응급실이 조용해졌어요. 남편도 얼어붙었죠. 엄마. 시어머니 눈빛이 서늘했어요. 차가운 미소까지 번지더라고요. 애 죽을 뻔했는데 술 처먹고 들어와?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입 다물어. 짧았어요. 근데 무섭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그리고 젖은 제 발을 보더니 한참 말을 못했죠. 그날 저는 비 맞은 채 맨발로 뛰어나왔거든요. 발등엔 피가 묻어 있었어요. 계단에서 찍힌 상처였죠. 시어머니 손이 떨리더라고요. 얘야. 그 한마디에 참았던 게 무너졌어요. 눈물이 터졌죠. 정말 이상했어요. 남편 앞에서도 안 울렸는데 그 말 한마디에 다 무너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죠. 내가 잘못 키웠다. 남편은 황당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핏대 선 얼굴. 엄마 지금 며느리 편 드는 거야? 시어머니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 눈빛. 정말 차가웠어요. 편? 그 말 끝에 숨이 멎을 듯한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 아버지 유산 건드린 것도 모자라. 이제 애까지 죽일 셈이니?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유산? 남편이 굳어버렸죠. 엄마 그걸 여기서 왜? 닥쳐. 시어머니는 그대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빨간 도장이 찍힌 서류. 그리고 제 앞에 내려놨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어요. 그 순간 제 눈이 커졌어요. 남편 이름 아래 부동산 담보대출, 그리고 연체 경고 통지서.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죠. 아이 심박 기계 소리만 삐삐 울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서늘한 눈빛으로 말했죠. 너 내 아버지 건물까지 넘겼더라. 남편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엄마 그건 입 벌리지 마. 시어머니 목소리가 응급실 공기보다 차가웠죠. 남편은 제 눈치를 슬쩍 봤어요. 그 눈빛 알잖아요. 들켰을 때 변명부터 찾는 사람 눈빛.
저는 손에 쥔 서류만 내려다봤어요. 숫자가 잘 안 읽히더라고요. 대출 금액, 이자, 연체, 그리고 담보주소. 익숙했어요. 시어머니가 사는 상가 건물이었거든요. 남편 아버지가 남긴 건물. 월세만 받아도 생활 걱정 없다고 들었던 그걸 담보로 잡았다고요? 제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급하게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자기야, 그게 아니고. 뭐가 아니야?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꼭 제가 피곤한 사람인 것처럼. 사업하다 보면 잠깐 돌려막을 수도 있는 거지. 사업? 저는 멍해졌어요. 남편은 회사 다닌다고 했거든요. 매일 정장 입고 출근했고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왔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어요. 차가운 미소. 회사? 그 한마디에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회사 진작 잘렸잖니. 순간 귀에서 웅소리가 났어요. 잘렸다고요? 저는 남편 얼굴을 봤어요. 남편은 끝내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언제부터예요? 제 목소리 거의 속삭임 같았어요. 남편은 대답 안 했죠. 시어머니가 대신 말했어요. 8개월. 숨이 턱 막혔어요. 8개월? 그럼 그동안 매일 아침 나간 건 뭐였죠? 남편은 짜증부터 냈어요. 핏대선 얼굴. 아, 진짜 엄마 그만 좀 해. 그만? 시어머니 눈빛이 더 서늘해졌어요. 내 와이프 카드로 현금 서비스 돌린 것도 말할까?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라고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엄마, 응급실 안 사람들이 슬쩍 쳐다보는데도 남편은 아랑곳 안 했죠.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만 봤어요. 너 카드값 요즘 이상하지 않았니? 그 말 듣는데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몇 달 전부터였어요. 분명 안 쓴 결제가 계속 찍혔죠. 보험료 빠져나갈 날짜만 되면 잔액이 비어 있었고 남편은 늘 말했어요. 자기가 쓴 거 까먹은 거 아니야? 제가 예민한 줄 알았어요. 육아하느라 정신없어서 그런 줄. 근데 아니었어요. 남편이 제 카드까지 손댄 거였죠. 손끝이 떨리더라고요. 당신 내 카드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어? 남편은 갑자기 화를 냈어요. 부부끼리 그것도 못 쓰냐? 아? 그 말 듣는데 정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밤새 아이 안고 열 째고 있을 때 저 사람은 제 카드로 돈 빼쓰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봉투 하나를 더 꺼냈어요. 이번엔 카드 명세서였죠. 현금 서비스, 대부업체 입금, 카지노 호텔 결제. 순간 손이 미끄러졌어요.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죠. 남편이 급히 주부려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발로 밟았어요. 손대지 마. 남편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엄마 지금 사람 완전 범죄자 만들잖아. 만들어? 시어머니가 낮게 웃었어요. 넌 이미 범죄자야. 응급실 불빛 아래서 남편 얼굴이 일그러졌죠.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결혼 8년. 같이 산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속일 수 있죠? 남편은 갑자기 제 앞에 무릎 꿇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설명할게. 그 모습이 더 소름 끼쳤어요. 병실 커튼 사이로 사람들이 힐끔거리는데도 남편은 울먹이는 척했죠. 나 진짜 다시 일어나려고 했어. 그래서 딱 한 번만 도와주면.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아주 세게. 절대 안 된다. 저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얘야, 저놈 말 듣지 마.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핏대선 얼굴. 눈이 뒤집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빡 안 했죠. 너 지난달에 뭐 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순간 남편 표정이 멈췄어요. 딱 걸린 사람 얼굴. 저는 천천히 시어머니를 봤어요. 지난달이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꾹 깨물더라고요.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말했죠. 민우 적금까지 깼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이 이름이 들리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거든요. 민우 적금. 아이 대학 보내려고 제가 알바까지 하며 모은 돈이었어요. 돌잔치 축의금부터 명절 용돈까지 한 푼, 두 푼 모은 돈. 그걸 남편이? 저는 천천히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급하게 변명했죠. 아니, 그거 다시 채워놓으려고 했다니까. 얼마였어요? 자기야, 얼마였냐고.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목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눈을 피했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죠. 3천. 순간, 숨이 멎을 듯한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 귀엔 아이 산소호흡기 소리만 들렸죠. 삑, 삑, 삑. 저는 그대로 남편 뺨을 때렸어요.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남편이 고개를 돌린 채 굳어 있었죠. 그런데도 화가 안 풀리더라고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면서 목소리가 다 갈라졌어요. 민우 수술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모은 돈이잖아. 남편 얼굴이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죠. 곧바로 짜증 섞인 얼굴로 변하더라고요. 아니, 나도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건데 사람을 너무 몰아가잖아. 와, 그 말 듣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까요? 시어머니도 기가 막힌 얼굴이었어요. 너, 그때였어요. 응급실 문 앞에서 검은 양복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죠.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남자들이 주변을 둘러보다 곧장 남편 앞으로 걸어왔어요. 김도연 씨 맞습니까? 남편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누구세요?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죠. 채권 추심 관련해서 왔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추심? 응급실 안공기가 싸늘해졌죠. 남편은 급하게 남자들을 끌고 나가려 했어요. 지금 여기 병원이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딱 잘라 말했어요. 연락을 계속 피하셔서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다리가 떨렸죠. 남편은 제 쪽을 절대 못 보더라고요. 그런데 추심 직원이 다음 말을 꺼내는 순간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모님 명의 아파트도 곧 가압류 들어갈 예정입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낯설었어요. 추심 직원은 담담했죠. 익숙한 얼굴들이었어요. 이런 표정 많이 봤겠죠. 무너지는 사람들. 현재 김도연 씨 채무가 커서 배우자 공동재산까지 조사 들어간 상태입니다. 남편이 급하게 소리쳤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핏대선 얼굴. 손까지 떨리고 있었죠. 그런데 직원은 눈 하나 안 흔들렸어요. 이미 법원 결정 나온 상태입니다.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얘야 괜찮니? 근데 괜찮을 리가 있나요? 머리가 띵했어요. 아파트, 그 집은 제 전부였거든요. 결혼 전에 악착같이 돈 모아서 산 집, 새벽 카페 알바, 병원 데스크 야간 근무, 손목 아파가며 모은 돈이었죠. 남편은 결혼할 때 말했어요. 자기 고생 안 시킬게. 근데 지금은 제 집까지 날려먹게 생긴 거예요. 남편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해결할게. 저는 손을 확 뺐어요. 닿는 것도 싫었어요. 술 냄새, 담배 냄새, 거기에 거짓말 냄새까지 섞여 있었죠. 언제부터 도박했어요. 남편 눈이 흔들렸어요. 대답 못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눈 감았어요. 1년 넘었다. 응급실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었어요. 1년.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은 매일 출근하는 척했고 저는 도시락까지 싸줬죠.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생활비 아끼려고 반찬값 계산기 두드리며 살았는데 저 사람은 카지노 드나들고 있었어요. 순간 속이 울렁거렸어요. 화장실로 뛰어갔죠. 변기 붙잡고 계속 토했어요. 위액만 나오는데도 멈추질 않더라고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죠. 병원 한번 가보자. 저는 고개 저었어요. 괜찮아요. 근데 시어머니 눈빛이 이상했어요. 서늘한 눈빛. 무언가 알고 있는 사람 얼굴. 너 요즘 어지럽고 속 안 좋지 않았니?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칠 전부터 그랬거든요. 생리도 늦었고, 근데 민우 아픈 것 때문에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설마, 그날 새벽, 저는 응급실 산부인과로 갔어요. 그리고 의사가 조용히 말했죠. 임신 초기세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둘째, 민우 동생. 순간 이상하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엉망인 날에 새 생명이 생겼다고요. 손끝으로 배를 만졌어요. 아직 아무 느낌도 없는데 눈물이 계속 났죠. 근데 기쁨은 딱 몇 초였어요. 의사가 표정을 굳히더라고요. 근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높고 출혈도 있습니다. 출혈? 그 말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렸어요. 의사는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죠. 충격받으면 안 된다고.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고. 근데 제 인생이 지금 안정될 상황이었나요? 병실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만 앉아 있었죠. 눈가가 벌개져 있더라고요. 도연이는? 시어머니가 한숨 쉬었어요. 도망갔다. 아? 정말 헛웃음이 나왔어요. 끝까지 저러는구나. 그런데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받자마자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도연 씨 가족분 되십니까?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남편분 지금 불법 도박장 단속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순간 정말 손끝 감각이 사라졌어요. 시어머니도 제 표정 보고 바로 알아챘죠. 왜 그러니? 저는 겨우 입 열었어요. 경찰서래요. 시어머니가 눈 감더라고요. 아주 천천히,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몇 시간 뒤 경찰서에 갔어요. 남편은 의자에 앉아 있었죠. 머리는 헝클어졌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근데 저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자기야 나 좀 빼줘. 정말 소름 끼쳤어요. 미안하단 말도 없었어요. 아이 상태도 안 물었고 제 몸 상태도 모르죠. 그저 자기 걱정뿐.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가만히 남편 얼굴만 봤죠. 차가운 미소가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당황했어요. 왜 그렇게 봐? 당신, 목이 메었어요. 우리의 적금까지 건드렸잖아. 남편은 갑자기 짜증을 냈죠. 아니, 다시 넣으려 했다니까. 그 말 듣는데 배가 갑자기 쥐어짜듯 아팠어요. 숨이 막혔죠. 저는 테이블 붙잡았어요. 시어머니가 놀라 소리쳤어요. 얘야. 아래를 보는 순간 다리가 굳었어요. 피었어요. 바닥으로 뚝, 뚝 떨어지고 있었죠. 숨이 멎을 듯한 순간 경찰서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119 불러요. 환자 움직이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제 몸 붙잡고 울고 있었죠. 남편은 멍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핏대 선 얼굴. 근데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구급차 안에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사이렌 소리, 차가운 불빛, 그리고 의사 목소리 멀리서 들렸죠. 유산입니다. 그 말, 딱 4글자인데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더라고요. 눈물이 안 났어요. 오히려 너무 조용했죠. 배를 만졌어요. 텅 빈 느낌. 분명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거기 있었는데 없었어요. 남편은 병원에 뒤늦게 왔죠. 근데 들어오자마자 정말 믿기 힘든 말을 했어요. 이거 내 잘못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지? 순간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눈빛 정말 무서웠어요. 서늘한 눈빛.
차가운 미소, 그리고 짝! 남편이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시어머니 손이 떨리고 있었죠. 짐승만도 못한 새끼. 남편은 입술 터진 채 멍하게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울고 있었죠. 애 죽이고도 내 걱정만 되니?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저는 멍하니 천장만 봤어요. 근데 그때였어요. 병실 문 밖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죠. 김수연 씨 보호자분 계십니까? 검은 정장 입은 여자 둘, 그리고 뒤따라 들어온 남자 한 명. 딱 봐도 평범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남자가 제 이름을 확인하더니 고개 숙여 인사했죠.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본사법무팀입니다. 남편이 인상 팍 찌푸렸어요. 뭐? 그 순간 병실 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편이 헌웃음을 치더라고요. 법무팀? 입술 터진 채 비웃었죠. 무슨 보험 팔러 왔나? 근데 정장 입은 여자 둘은 표정 하나 안 변했어요. 남자가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열었죠. 그리고 제 앞으로 검은 파일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김수연 대표님.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남편 눈이 커졌죠. 대표? 시어머니도 저를 봤어요.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사실 숨기고 싶었거든요. 아니, 숨겨야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늘 말했죠. 여자가 돈 많으면 가정 깨져. 남편 기죽이는 여자는 별로야. 그래서 전 계속 숨겼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를 버는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남편은 제가 재택 번역 일 조금 하는 줄 알았죠. 생활비 아끼려고 알바하는 줄 알았고. 근데 아니었어요.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실버 콘텐츠 전문 제작 회사였어요. 시니어 사연 채널, 라디오 콘텐츠, 오디오 드라마, 유튜브 채널만 15개, 구독자 수백만, 광고 수익에 해외 플랫폼 계약까지 들어와 있었죠. 남편은 한 번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관심 없었거든요. 제가 밤새 작업해도 헤드셋 끼고 녹음해도 그딴 걸 누가 봐. 늘 그렇게 말했죠. 근데 그딴 거로 저는 회사를 키웠어요. 남편 월급의 몇십 배를 벌면서도 전 그냥 조용히 살았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얘야 너. 저는 천천히 고개 숙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남편은 아직도 상황 파악 못했더라고요. 야 잠깐만. 핏대선 얼굴. 그럼 돈 있는데 왜 나 안 도와줬어? 아? 그 말 듣는데 정말 마지막 전까지 사라졌어요. 아이 잃은 병실에서 저 사람 머릿속엔 아직 돈뿐이었죠. 법무팀 직원이 차갑게 말했어요. 김도연 씨. 남편이 짜증 섞인 얼굴로 돌아봤죠. 뭔데요? 현재 대표님 개인 계좌 및 회사 자산 접근 시도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덜컥했어요. 직원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죠. 며칠 전 기록이었어요. 회사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도, 제명의 계좌 비밀번호 오류, 해외 송금 접근 기록까지. 남편이 얼굴 굳더라고요. 그건 법무팀 직원 목소리는 낮았어요. 근데 더 무서웠죠. 이미 금융보안팀 통해 자료 확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무너져 있었죠. 너 설마. 남편은 갑자기 소리 질렀어요. 아니, 잠깐 돈 돌리려던 거였다고. 회사 돈까지 손 떼려고 했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남편은 오히려 화냈죠. 아니, 부부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병실 안 공기가 싸해졌어요. 법무팀 직원이 조용히 서류를 꺼냈죠. 그래서 긴급조치 들어갔습니다. 툭! 제 앞에 놓인 서류. 굵은 글씨가 보였어요. 계좌 지급 정지 요청. 그리고 재산보호가처분 신청. 남편 얼굴이 새하얘졌죠. 뭐? 직원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김도연 씨 명의 계좌 포함. 관련 법인 카드 전부 정지 예정입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핏대 선 얼굴. 의자까지 넘어졌죠. 너 지금 나 죽이겠다는 거야. 저는 가만히 남편을 바라봤어요. 신기하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차분했어요. 차가운 미소가 천천히 올라갔죠. 이미 당신이 다 죽였잖아요. 남편 입이 딱 멈췄어요. 민우 적금도, 우리 집도, 우리 애도 한 문장씩 꺼낼 때마다 남편 얼굴이 굳어갔죠. 저는 천천히 몸 일으켰어요. 배는 아직 아팠어요. 다리도 떨렸고, 근데 이상하게 무너지진 않더라고요. 이제야 보였거든요. 누가 제 인생을 망치고 있었는지. 남편은 갑자기 무릎 꿇었어요. 수연아. 목소리가 바뀌었죠. 급해진 사람 목소리. 나 진짜 잘못했어. 이번 한 번만 살려줘. 저는 말없이 내려다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병실 침대 위 민우 얼굴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산소줄 끼고 잠든 아이. 그리고 다시는 못 안게 된 둘째.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법무팀장님, 내 대표님, 이혼 소송 준비해 주세요.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뭐? 그리고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서늘한 눈빛으로 아파트 명의 변경 시도한 거 사문서 위조까지 같이 넣으세요. 순간 남편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어요. 시어머니도 충격받은 얼굴이었죠. 명의 변경? 법무팀 직원이 바로 서류 하나를 더 꺼냈어요. 이미 등기소 접수 기록 확보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서류였어요. 근데 제 도장이 찍혀 있었죠. 소름이 끼쳤어요. 이거 제가 한 적 없어요. 그래서 위조 혐의 적용 가능합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손 내저었어요. 아니, 그건 진짜 잠깐. 잠깐? 제가 웃었어요. 근데 제 웃음소리가 저도 낯설더라고요. 차갑고 텅 빈 웃음. 당신은 늘 잠깐이었죠. 잠깐 빌린 돈. 잠깐 한 도박. 잠깐이라는 거짓말. 병실 안이 조용했어요. 남편 숨소리만 거칠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천천히 제 앞에 무릎 꿇었어요. 어머니, 저는 놀라 붙잡으려 했는데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죠. 미안하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저 새끼를 저렇게 키웠다. 그 모습 보는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적어도 끝까지 사람 편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끝까지 아니었어요. 갑자기 제 팔을 확 잡더니 이를 악물고 속삭였죠. 너 내가 그냥 끝낼 것 같아? 순간 법무팀 직원들이 바로 남편 팔 꺾었어요. 남편이 발악했죠. 나 핏대 선 얼굴. 눈이 돌아가 있었어요. 김수연, 너도 끝이야. 그 말 듣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왜냐면 그 순간 병실 문 밖으로 경찰 둘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말했죠. 김도연 씨, 숨이 멎을 듯한 정적.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남편 얼굴이 완전히 굳었어요. 뭐? 경찰은 담담했죠. 익숙한 표정. 수갑 꺼내는 손도 흔들림 없었어요. 변호사 선임하실 수 있고. 남편이 갑자기 소리 질렀어요. 핏대 선 얼굴. 눈이 뒤집혀 있었죠. 김수연,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야. 병실 안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민우는 작은 숨소리 내며 잠들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고개 숙인 채 울고 있었죠. 근데 저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더는 안 떨리더라고요. 남편은 경찰 뿌리치며 끝까지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하나 죽이는 거야.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차가운 미소. 아주 천천히 고개 들었죠. 죽인 건 당신이에요. 남편 입술이 떨렸어요. 뭐? 우리 애도, 우리 가족도, 당신 인생도. 짧게 말했는데
남편 얼굴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도 끝까지 정신 못 차렸죠. 내가 왜 이렇게 된 건데? 정말 끝까지 남 탓이었어요. 경찰이 결국 남편 양손에 수갑 채웠죠. 찰칵. 그 소리 참 이상했어요. 8년 결혼 생활 끝나는 소리 같더라고요. 남편은 끌려나가면서도 소리 질렀어요. 엄마라도 말해봐. 시어머니는 끝내 고개 안 들었어요. 눈물만 떨어졌죠. 데려가세요.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시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더는 사람들 망치지 말고. 그 말에 남편 눈빛이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그렇게 남편은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정말 조용했죠. 민우 심박 기계 소리만 삐삐 울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 손을 꼭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 그거 하나 붙잡고 버텼던 것 같아요. 며칠 뒤 뉴스 하나가 터졌죠.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검거, 대포 통장, 불법 자금 세탁, 연루자 명단까지 공개됐어요. 거기에 남편 이름도 있었죠. 회사에서도 바로 손절했어요. 퇴직금 지급 중단, 명예 차량 압류, 보험 해지, 계좌 동결, 그리고 상가 건물 강제 경매 절차까지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제 앞에서 무너졌죠. 내가 죽어서 갚아도 모자라다. 저는 말없이 어머니 손 잡았어요. 그 손 엄청 거칠더라고요. 평생 자식 먹여 살리느라 고생한 손. 근데 돌아온 게 저런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한 달 뒤 저는 민우 퇴원시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집 앞이 시끄럽더라고요. 웬 여자 하나가 악을 쓰고 있었죠. 김도연 어디 있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 내연녀였어요. 그 여자 배에도 아이가 있었죠. 저는 한동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여자도 울고 있었어요. 저도 속았어요. 남편은 그 여자한테도 회사 대표라고 했다더라고요. 투자금 받아 챙기고 결혼할 거라고 속이고 전세금까지 빼갔다고. 정말 끝도 없었어요. 그날 이후 피해자들이 계속 나타났죠. 친구 돈, 후배 돈, 심지어 시어머니 명의 통장까지. 남편은 이미 주변 사람들 인생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증거가 너무 많았거든요. 사기, 사문서 위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법 도박 연루, 징역 선고 떨어지는 순간 남편은 끝까지 절 노려봤어요. 서늘한 눈빛. 근데 이젠 안 무섭더라고요. 판사 마지막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가족 신뢰를 악용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그 말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끝났구나 싶었죠. 재판 끝나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절 붙잡았어요. 수연아. 돌아보니까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나랑 영 끊어도 된다. 그 말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 저었어요. 어머니는 잘못 없어요. 시어머니가 결국 울음 터뜨리더라고요. 길 한복판에서 아이처럼.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 안아드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민우는 건강 많이 좋아졌죠. 예전처럼 웃기 시작했고 공룡 좋아한다고 매일 떠들더라고요. 저는 회사를 더 키웠어요. 시니어 사연 채널도 커졌고 해외 계약도 늘었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절망에서 다시 일어났어요? 글쎄요. 대단한 건 없었어요. 그냥 무너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죠. 아이. 그리고 끝까지 제 편 되어준 사람들. 그걸 붙잡고 버틴 거예요. 가끔 교도소에서 편지가 와요. 남편한테서. 처음엔 읽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봤어요. 내용은 늘 비슷했거든요.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근데요. 깨진 유리컵은 붙여도 금이 남더라고요.
어떤 건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특히 가족은 마지막 편지는 아직도 기억나요. 남편이 썼죠. 내가 제일 후회하는 건 그날 술 먹고 들어간 거다. 그 문장 읽는데 저는 그냥 창밖만 봤어요. 3월 비 내리던 새벽. 맨발로 아이 안고 뛰어나가던 기억. 그날 제 인생은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끝난 건 제 인생이 아니라 남편의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 아픈 날, 술 취해 들어온 남편, 그리고 가족 이름으로 숨겨왔던 거짓말들. 만약 여러분이라면 끝까지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사연처럼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상처를 겪어보신 분 있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 여러분 이야기도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뵐게요.